네, 2024년 1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국제 뉴스에 비하면 국내 뉴스가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운동이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암군, 어리석은 군주라고 표현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암군이란 표현을 보면서 그래,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게 국정농단이니?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 뛰는 건 알겠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국내 정치를 더 재미없게 만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성 교수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노력은 이재명과 북한, 러시아를 위한 떼창으로 들립니다. 떼창. 그래, 이재명을 위할 수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이상하죠. 그리고 이들의 떼창은 시기적으로 안 많습니다. 워낙 불경기입니다. 불경기 때는 그렇게 정치적 주장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우선 떼창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3,000명에 넘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답니다. 11월 24일까지 67개 대학 3,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는 방통대 교수 23명이 대통령 아닌 암군 행세를 해온 윤석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특검을 수용하고 즉시 퇴진하라. 암군 행세를 해온 윤석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암군 행세. 암군이면 암군이지 암군 행세는 뭐야? 어리석은 군주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근데 경고가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퇴진하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는요. 국민 과반수였어요. 지금 이 암군 운운하는 방통대 교수 23명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윤석열을 찍어준 과반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자기 23명의 교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암군 행세를 해온, 암군이면 암군이지 행세는 뭐야? 퇴진하라? 퇴진은 뭔 퇴진을 해? 이러니까 되게 웃겨요. 힘을 못 받아요. 지금 뉴스완이 보도한 걸 보게 되면 기자들을 이렇게 각 대학에 보내봤죠. 3,000명의 교수들 67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 봤더니 뭐 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라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 시국선언을 했지만은 학교의 한 축인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다. 그리고 교수들도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아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뭐 그렇게 뭐 그래요. 그래 놓고 난 참여했다지 뭐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더 교수들이 단단하게 뭉쳤던 거는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문제 때 의대 교수들이 제법 뭉쳤었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 시국선언은 훨씬 더 약한 겁니다. 뭐 몇천 명이 모였던 간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퇴진하라. 라는 글을 놓고 서명운동이 시작돼서 뭐 몇백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농단 때문이냐. 김건희 여사가 만약 범죄행위라면 국정농단보다는 개인 비리죠.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검찰에서 몇 번을 해도 수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이 부분은 수사가 됐지만 역시 아닌 걸로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저도 한때 주식을 할 때 아이고 그때 뭐야 한양증권인가 누가 하겠다 그래 맡겨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반토막을 갖고 왔더라고. 그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지 맘대로 사고 팔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지. 동의는 해줬지. 너무 많이 팔았고 수수료만 잔뜩 나가고 반토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사인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뭐 동의한 적은 있으니까 사인을 해주고 대신에 남은 돈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맡겨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주가 조작을 해서 올리던 내리던 그건 뭐 모르는 바고 그 한 주체는 그 사람들이고 이걸 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난을 한들 또 그게 국정농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본때 없는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중앙지검장은 그렇다 치고 차장검사, 검찰에서는 차장이 세죠. 들이 이제 뭐 발표를 하고 그 밑에 부장들인데 부장들이 시국선언을 했나? 뭐 그들도 하여간 이 탄핵에 반대한다. 이건 위헌적이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 초에 이걸 또 재발의해서 하겠다. 근데 그때 이제 3분의 2 지지 못 받으면 이건 또 날아가는 거죠. 지금 의미 없는 김건희 법안 자꾸 내서 힘겨루게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투적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떠드니 뭐 그건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을 자꾸 탄핵하는데 탄핵하면 그게 무슨 아니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야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뭐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탄핵이란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둔 거지 이렇게 조자랑 헝칼 쓰듯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로 해둔 걸 갖고 자기는 정치적 특히 이재명 방탄을 해서 저렇게 써버리니 이게 힘이 붙습니까? 이런 시국선언이 이 정치 교수들이지. 이래서 국내 정치가 점차 재미가 없어져 갑니다. 참 좌파들이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고 이 자기들이 원하는 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동력이 안 일어납니다. 뭐 3,000명, 5,000명이 해도 뭐 의과대학 교수들도 뭐 일어날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에 뭐 별로 나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불경기입니다. 이 호경기가 되면은 막 음식점에서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동네 강아지가 1,000원짜리 물고 다닐 때 흥청망청 그때 저는 윤리가 무너지고 나라가 절단나고 부정부패가 창궐하다 그렇게 봤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좋은 시절이네요. 흥청망청하던 때가. 지금은 뭐 저도 연말에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저녁마다 사람들 만나고 오는데 흥청망청은 없어요. 그냥 돈들이 적으니까 좀 수수한 집에서 이렇게 하고 또 좋은 데 가면 몇 사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정치 토론 해봐야 열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강아지도 1,000원짜리 물고 다닐 때는 돈이 있으니까 핏대 올리면서 누구를 욕하는데 불경기 때는요 이게 안 됩니다. 미국도 경기가 어려워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겁니다. 뭐냐?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를 원하지 이렇게 똑같이 나눠먹고 골고루 하는 황희정선 같은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봐야 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상당히 지금 국제정치적으로는 예민한 때죠. 이러한 때 러시아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북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문재인이었으면 이런 게 안 나와서 리더란 느낌이 안 들죠. 그럼 굉장히 불안할 텐데 싫든 좋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주변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어도 모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암군이라고 밀어붙여봐야 단어는 점점 격렬해지겠지만 지지도는 안 붙습니다. 이 좌파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극렬해질수록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리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위협사항이 있으면 딱 뭐 잡아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이재명이 이번에 무죄 받았다고 해서 뭐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암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부정부패로 본다면은 이재명 씨가 더 부정부패를 했죠. 위증교사는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그래 자기랑 경쟁했던 전직 시장의 비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추잡함이 뭡니까?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의 시절에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을 자기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는데 데리고 공무원으로 들어간 것도 웃기는 데다가 그 공무원한테 자기 집안일을 도와주게 하고 그 공무원은 또 도청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집에 필요한 걸 사주고 부인이 마누라 필요한 걸 사주고 이게 뭐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처한테 돈을 받고 심부름 했는 건데 카드를 썼다. 야, 그런 얘기 하려면 그 사무관이 자기 사무실 출신이 아니었어야지. 자기가 들어가지라도 데리고 가지라도 않았어야지. 저렇게 자기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저런 사람들이 참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을 다른 뚜렷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재명을 내세우는 좌파들도 참 불쌍하죠.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짝짝꿍이 돼서 굉장히 위협을 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도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도발을 하게 되면 지금 한미공군하고 우리 전략사령부가 바로 킬체인을 가동하면서 북한을 초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북진이 굉장히 두려워서 확 닫아 걸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이제 불리해지거나 또 우리한테서 뭔가 내분을 일으키고 싶으면 도발을 할 수 있죠. 테러를 할 겁니다. 그때는. 테러할 가능성은 적은데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자는 건데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 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국제정치는 바쁘게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북한을 한 방 때리면 참 좋죠. 저라면 제가 미국의 안보 책임자라면 월남전 일으킨 통킹만 사건 같은 거 우리 함정을 원산 앞바다 쫙 넣어갖고 북한이 두두둑 쏘게 되면 그걸 핑계로 북한을 때리면서 월남전 미군이 그렇게 들어가듯이 한번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때인데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를 도와주는 떼창 윤석열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도 안 붙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 아쉬운 건 윤 대통령이 이럴 때 경기를 막 살려내고 하면 좋은데 결국은 뭐 건설 경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집을 짓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그게 문제긴 한데 국정농단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재명과 그 민주당 세력 참 북한과 러시아 좌파의 지지를 받긴 하지만 참 답답하다. 저는 오히려 암군이라는 그 칭호를 이재명한테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